안녕하세요. 레슬리 타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연 여기까지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워낙 재회를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재회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질 당시의 속마음은 어땠는지, 지금 현재 속마음은 어떻게 변했고, 나와의 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랑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가까운 미래의 두 분의 관계의 흐름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상황에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5개의 카드를 미리 골라 놓았고요. 우리 인연 여기까지일까? 라는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을 것 같은 카드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카드 이미지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번호 공개합니다. 카드 이미지로 못 고르신 분들도 지금 번호로 보고 골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과 설명글에 정리된 타임스탬프를 활용하셔서 해당하는 번호로 바로 이동하신 후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영상을 들으시다가 이건 너무 내게 안 맞는 내용 같다 싶으시면 제너럴 리딩인 점 감안하셔서 영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집중해서 떠올리신 후, 타로 카드는 집중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을 집중해서 떠올리신 후 카드 이미지나 번호 다시 골라주세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1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먼저 살펴볼게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만 조금 관계 회복이 가능한 관계라고 나와요. 1번 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나오고, 내가 만나는 동안 내가 이 사람한테 많이 맞춰주고 양보했던 것 같은데, 뭔가 상대방이 만나는 기간 동안 잘 만나다가도 어떤 코드 하나에서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좀 냉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1번 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건지 약간 그런 부분에서 헷갈린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일 수 있어요. 자, 상대방 분이 헤어질 당시의 속마음은 어땠는지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당시의 상대방은 사실은 그렇게 신중히 생각하고 1번 분과의 헤어짐을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뭔가 충동적으로 1번과 헤어짐을 결정했다. 두 분 사이에 은근히 좀 기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1번 때문에 순간 짜증이 났었고, 져주지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1번 분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어쩌다 보니 말실수처럼 충동적으로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해외와 연관된 키워드가 있어요.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분이 해외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실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해외와 연관된 키워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두 분의 연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은 아직도 1번 분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어요. 근데 1번 분한테 약간 화난 감정이 동시에 있어서 애증의 감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하는 사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1번한테 연락할 상황이 안 된다. 자신의 마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굉장히 조금 감정 기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1번하고 헤어지고 났더니 나도 굉장히 외롭고 1번하고 헤어진 이 상황이 이 사람도 우울한 거죠. 어쩌다 보니 말실수를 해서 싸우다 보니 싸움이 격화돼서 말이 헛나와서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두 분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 이 사람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고 우울해요. 하지만 두 분 사이에 미처 풀지 못한 오해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사람 아직도 1번 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요. 1번이 내 맘대로 안 돼서 짜증이 나고, 도대체 1번의 속을 모르겠다. 그래서 답답하다. 우리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는 1번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1번과의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근데 두 분이 만나는 기간 동안 되게 다툼이 되게 잦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봐야 뭐 또 싸우기밖에 더 하겠냐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1번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도 되게 답답한 심경이고, 내 마음이 생각만큼 쉽게 정리가 안 된다. 1번의 감정 기복을 정말 나도 받아주기가 힘들고, 1번 생각을 하면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하긴 한데 1번이 나 때문에 힘들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번 때문에 짜증이 나고, 우리가 잘 안 맞는 건 맞지만 1번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앞으로 1번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상대방의 의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엔 두 분 다, 나도 그렇고 1번도 그렇고 둘 다 자존심이 보통 아니다. 둘 다 져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괜한 감정 싸움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도 쉽게 양보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이 두 분이 헤어지게 된 그 갈등의 원인만큼은 나도 양보하기 힘들다. 1번은 그냥 져주면 될 텐데 왜 그걸 그렇게 져주지를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 대해서 서로 정이 많이 들어서 이 사람도 아직 감정 정리가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까운 미래 두 분의 관계 흐름을 살펴봤을 적에 두 분은 연락 횟수나 데이트 횟수 같은 문제로 좀 다툼이 잦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집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서로 좀 대화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았다. 서로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않다라고 보니까 서로 오해만 쌓여가고 감정만 쌓여간 느낌이에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헤어진 기간과 상관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것 같아요. 헤어진 지 한 달 미만이라 그러면 연락이 한두 달 내에 올 것 같고요. 만약에 헤어진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긴 옵니다. 다만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헤어진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면 최소 두 달은 지나야지 상대방한테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 1번 분이 먼저 연락을 하시면 상대방이 연락을 받아주긴 한다라고 나와요. 일단 상대방이 지금 뭔가 해외와 연관된 카드들이 자꾸 많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실제로 뭐 장거리일 수도 있고, 상대방 분이 여기저기 좀 이동이 많은 직업일 수도 있고,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 쪽에서 뭔가 1번과의 갈등에서 더 뭔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1번 분한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1번이 뭔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그렇게 움직여주지를 않았다. 이 커플 같은 경우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이 좀 커져서 헤어지는 결말까지 이르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져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뭐 연애 기간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연락 횟수나 데이트 횟수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나 간섭이나 통제를 조금 내려놓으시면 앞으로 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나와요. 어찌됐든 헤어진 기간과 상관없이 상대방한테 연락이 와서 한 번은 대화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나오니까 그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상대방한테 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뭔가 누군가 분명히 충분한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형식적인 사과,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심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아직 인연은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의 인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1번 분이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맞춰주겠다는 심정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2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먼저 살펴볼게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같은 조직이나 모임 안에서 비밀 연애를 하셨거나 두 분 사이에 겹지인이 굉장히 많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약간 서로에 대한 소식이 자꾸 서로의 귀에 들린다든지 좀 그래서 오히려 마음 정리가 더 안 되고 되게 심란한 그런 기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는 오히려 이번 분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번은 굉장히 잘 지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서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은 약간 고민하고 갈등하긴 했지만 상대방 쪽에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먼저 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헤어지는 원인을 먼저 제공했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2번이 그냥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넘어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뭔가 2번이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뭔가 시시비비를 가렸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상대가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 그냥 모르는 척 덮어두고 넘어가 줬으면 좋았을 문제를 굳이 이것저것 따져서 뭔가 두 분의 갈등이 싸움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에 대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 헤어질 당시랑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번이 상대방이 화날 만한 코드를 무심코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2번이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이 굉장히 화나는 코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어요. 2번이 그냥 인정을 해줬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 사람이 조금 자존심이 크게 스크래치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2번 분이 자신이 조금 아픈 부분 그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이 너무 2번한테 서운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걸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였어요. 아직 2번에 대해서 애정이 남아있지만 2번을 생각하면 이 사람도 머릿속이 복잡하죠. 이 사람이 굉장히 은근히 보기와 달리 자존심이 센 부분이 있네요. 2번 분한테 약간 자격지심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약간은 아이 같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2번과의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봤을 적에 아직 2번에 대해서 감정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뭔가 두 분의 자존심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다툼이 계속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다가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 라고 좀 결론이 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회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약간 그 자존심 문제 감정 싸움이 굉장히 커졌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상대방한테 이번 분은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처음 봤을 때 상대방이 이번 분한테 첫눈에 반하기도 했고 굉장히 이번 분을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던 것도 맞아요. 근데 별거 아닌 자존심 문제가 굉장히 조금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까지 번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이번 분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상대방의 의도 살펴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번하고 헤어짐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상대방도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고, 다만 이 사람은 아무리 이번 분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번 분을 위해서 져준다든지 희생을 한다든지 참아준다든지 약간 그런 연애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게 이번 분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크게 상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다. 이 사람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물론 이번과의 만남, 헤어짐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도 안타까운 이별이고 굉장히 좀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지만, 이번 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순 없다. 이번이 그냥 덮어두고 가줬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까운 미래의 두 분의 관계 흐름 살펴봤을 적에 오히려 미련은 상대방 쪽이 더 큰 느낌이에요. 더 큰 느낌이고 오히려 이번 분 쪽에서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라고 상대는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 주변에서 네가 이번을 왜 다시 만나니? 설마 이번을 다시 만나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상대방 쪽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상대방 주변의 지인들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상대방 분도 이번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미 최선을 다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되지 않았냐 라고 조금 포기를 한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두 분의 인연은 사실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두 분의 인연이 남아있고 아직 두 분이 조금 엮여져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과 언제쯤 연락이 되겠냐라고 하시면 연락은 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한두 달 후에 연락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두 분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말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이번 분한테 약간 자격지심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이번 분한테 크게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연락이 돼서 대화를 해볼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두 분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상대방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말을 이번 분이 이번 분의 말이 틀렸던 건 아니죠. 이번 분의 틀린 말을 한 건 없지만 상대방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두 분 사이에 워낙 연결고리가 많아요. 겹지인이 많거나 여전히 같은 조직이나 모임에 소속돼 있거나 그래서 계속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앞으로도 인연은 조금 이어져 있는 느낌이고 두 분 사이에 대화를 해서 그거를 재회로까지 연결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재회 타이밍, 가장 좋은 연락 타이밍은 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한두 달 후라고 볼 수 있어요. 괜한 자존심과 감정 싸움 때문에 두 분 사이에 예기치 못하게 큰 벽이 생긴 느낌입니다.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것도 이번 분일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 때문에, 무슨 행동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분이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먼저 4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살펴볼게요. 먼저 4번 분의 이 사람에 대한 현재 마음 상태부터 살펴보면요. 4번 분은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반이고 또 이 사람하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반이에요. 그래서 4번 분의 마음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왠지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만 같고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다. 이번이 첫 이별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두 분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예전처럼 재회가 될 것만 같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 했으면 좋겠고 뭔가 과거에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은 4번 분한테 이런저런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상대방이 생각하기에는 4번 분이 감정 기복을 보여서 나를 많이 힘들게 했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라서 4번이 자기한테 해주는 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건 이렇게 해달라고 몇 번 얘기도 했었는데 4번이 내가 마음에 들게끔 행동을 바꿔주지 않더라.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불만이 되게 많았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의 불평 불만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두 분의 관계가 이제 헤어짐으로 가게 됐었어요. 이분이 마침 그때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이 굉장히 바쁜 시기이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4번 분에 대한 현재 속마음은 헤어질 당시랑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이 사람은 요즘에는 이제 4번과의 관계는 이제 뭔가 쿨하게 정리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성향이 맞지 않았다. 한 사람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한 사람은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면서도 사귀면서 둘이 성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고 나와요. 특히 헤어질 때 여자가 남자한테 엄청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남자가 잘못했어요. 여자가 싫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했다든지, 객관적으로 볼 때 남자가 잘못한 상황인 거죠. 여자분은 남자분을 사귀는 기간 동안 굉장히 알뜰살뜰 많이 챙겨줬어요. 근데 남자는 어느 순간 그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답답하고 숨막히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귀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4번분한테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의지를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담스러운 측면도 솔직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번과의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는 이번 기회에 진짜 우리 관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서로 각자 새 출발하는 게 맞다라고 상대방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헤어지는 과정이 상대방한테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라고 나오기는 해요. 미련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둘이 너무 성향이 맞지 않고 크고 작은 말다툼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치게 하는 면이 있었다. 다시 만나봐야 똑같은 이유로 헤어질 게 뻔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가까운 미래의 두 분의 관계의 흐름 살펴봤을 적에 만약 헤어진 지 3개월 미만이라 그러면 상대방한테 앞으로 한 달 이내 연락을 4번분이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두 분은 묘하게 생활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4번분한테 맞춰보려고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4번분의 감정 기복 이런 걸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했고 4번 여자분이 알뜰살뜰 챙겨주는 부분이 고맙기도 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뭔가 되게 간섭이나 집착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다라고 나와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진 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앞으로 한 달 이내 연락이 오게 될 거고요. 두 분 다 좀 성격이 있는 편이어서 이게 약간 의견의 타협, 의견 조율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4번분은 항상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상대방도 4번분한테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 두 분의 의견 차이, 이런 걸 어떻게 좁히는지가 뭔가 재회의 열쇠가 될 것 같아요. 혹시 헤어진 지 3개월이 넘은 커플이라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미 만나고 있는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지 3개월 미만인 커플에 한해서만 앞으로 한 달 이내 연락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두 분의 의견의 차이, 만약에 오래 사귄 커플 같은 경우는 결혼의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컸을 가능성이 커요. 두 명 중에 한 명만 결혼을 조금 서둘렀다든지 서로 만남의 목적이 달랐다든지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두 분의 의견 차이, 생각 차이, 실제로 두 분의 가치관 차이, 성향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좁혀 나가는지가 두 분의 재회의 가능성의 실마리, 결정적인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 4번분한테 이렇게 맞춰주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이분 자체가 고집도 굉장히 세고 자기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4번 분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4번 분한테 맞춰주는 그런 연애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어쨌든 연락운이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다가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미리 해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먼저 5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살펴볼게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만나는 동안 5번 분이 이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게 많았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너무 일이 바쁘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 좀 멀리 살고 있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5번 분이 항상 이 사람이랑 언제쯤이면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뭔가 연락이나 만남, 데이트 같은 거를 5번 분이 항상 기다리는 역할을 맡았어야만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해가면서까지 기다려야 하나, 이런 불만이 5번 분한테 많았을 수 있고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만나는 기간 동안 여자분이 남자분으로부터 상처가 될 만한 말을 여러 번 들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동안에도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되게 외롭게 만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5번 분한테 이렇다 하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 생각이 자꾸 나고, 그리고 상대방 분은 은근히 5번 분한테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어질 당시에 여자분이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커요. 여자분이 헤어짐을 통보했을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 분은 헤어질 당시에 어딘가에 좀 매여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약간 5번 분한테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여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그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래서 무언가 5번 분한테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 사람 실제로 그 당시에, 헤어질 당시에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 되게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5번 분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상황이었을 수 있고, 이 사람 딴에는 5번과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결정을 못 내린 상태에서 헤어짐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5번 분에 대한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 헤어질 당시랑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이 원래 조금 약간 뭐 회피 성향이라든지 잠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일이 힘들고 피곤하면 연락을 잘 안 한다든지 연락을 잘 안 받는다든지 뭔가 문제나 다툼이 발생했을 적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좀 그런 태도를 보여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회피하는 듯한 그런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대방 쪽에서. 지금도 뭔가 헤어질 때랑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요새 그런 생각을 하죠. 5번이 나랑 만날 적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 여전히 잘하고 있는지, 그런 5번의 근황이나 안부가 궁금하다라고 나오고, 이 사람 최근에 갑작스럽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고, 5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5번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바는 없어요. 5번하고 만났을 적에 두 사람의 대화의 케미가 맞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는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고, 남자는 너무 이성적으로만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평행선만을 달리게 됐던 거죠. 5번한테 연락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또 다시 연락을 해봐야 감정적으로 굵게 뻔한데, 우리 뭔가 서로를 이해하기가 힘든 대화만 오고 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말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요새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어서 되게 정신없이 바쁜 시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챙겨야 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나오네요. 자, 5번가의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커플은 만날 적에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사귈 때는 남자가 여자가 잘해주는 부분이 되게 집착같이 느껴졌을 수 있는데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 아, 걔가 나한테 참 잘하기는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사귈 때는 정말 내가 한때는 걔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우리 둘 다 은근히 고집이 세다 보니까 뭐 하나 싸움이 나면은 둘 다 양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 관계가 항상 어떤 다툼이나 불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팬딩 상태로 지속이 되곤 했었지. 이 사람이 5번가의 재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은 아직도 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조금 결단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도 하고 머리로는 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이 사람도 5번 생각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번가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상대방의 의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사실 연애나 결혼을 뒤로 미루고 일에 전념하는 캐릭터예요. 누군가를 만날 적에 이 사람이 그 만나는 사람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연애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모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애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어질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5번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액션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카드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전히 5번 생각은 많이 난다라고 나오지만 5번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의지가 좀 많이 부족한 카드들이 많이 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 두 분의 관계 흐름 봤을 적에 두 분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나와요. 상대방이 가끔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 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한 번씩 5번 생각이 나고 또 욱하는 마음에 5번 분한테 연락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나와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이제 헤어진 지 3개월 미만인 커플이라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에 상대방과 연락운이 있으시고요. 헤어진 지 3개월이 넘은 커플이라 그래도 상대방한테 한 2달 후쯤엔 연락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술 먹고 이 사람이 기분이 갑자기 센치해져서 오는 연락일 수 있고 연락은 왔는데 뭔가 5번과의 관계 회복, 재회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로까지 연결이 안 되고 그냥 감정적인 이야기만 둘이 나누다가 또 대화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5번 분이 뭔가 상대방한테 뭐 어떻게 할 건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이렇게 조금 이성적으로 5번 분이 대화를 조금 나눠보려고 5번 분이 먼저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쪽에서는 5번 생각이 나고 외롭고 그래서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연락이 와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런 내용의 대화를 상대방 쪽에서 먼저 꺼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좀 회피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번 분이 먼저 적극적인 액션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연락운 자체는 존재하고 두 분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5번 분한테도 이렇다 하게 새로운 이성이 안 생겼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은 요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여전히 일이 없는 그런 시간에는 뭐 집에서 휴식만 취하면서 혼자 보내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자,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 9번 카드 뽑으신 분들, 9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살펴볼게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사귀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바쁘다는 이유로 두 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자주 만나지 못했다든지 9번 분이 이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도 되게 외롭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을 수 있고요. 그래서 9번 분 이 사람한테 만나는 기간 동안 많이 맞춰주고 노력하셨지만 어떤 코드 하나에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냉정히 좀 정리를 하신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는 9번 분을 그래도 신경은 쓰고 있어요. 만약 이 커플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과거에 한번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두 분 사이 겹진이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의 근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어질 당시에 상대방은 9번 분한테 자신의 모든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9번 분한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두 분이 좀 권태기가 왔던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이 권태기를 많이 느꼈다. 두 분이 그렇게 오래 사귄 사이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상대방 쪽에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저것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상대방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애초에 두 분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좀 구설이 있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커요. 같은 직장 내에서 비밀 연애를 했다든지, 뭔가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 사이였는데 사귀게 됐다든지, 사제지간이었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든지, 아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혼이었다든지, 약간은 조금 구설이 있을 수 있는 관계, 비밀 연애, 말이 나올 수 있는 관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귀는 기간 내에 좀 이런저런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초에 조금 이런저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저런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리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9번 분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숨김없이 9번 분한테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9번 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 헤어질 당시랑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지금은 9번 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리워하고 애틋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뭔가 9번은 나에게 사랑하는 연인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이 사람한테 힘들 때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좋은 친구이기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히려 더 크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립고 고맙긴 하지만 내가 9번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연락을 해본다든지 그런 건 조금 어렵다. 이미 상대방이 9번 분을 차단하신 상황일 수 있어요. 9번 분이 연락을 하셔도, 메시지를 보내도 상대방이 일십을 하고 있다든지, 물론 9번 분을 가끔 9번 분 생각이 나고 9번과 있었던 옛날의 기억들이, 추억이 떠오르긴 하지만 상대방이 9번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 재회를 원한다 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상대방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좀 힘들어요. 이 커플은 일방적으로 여자분이 남자분을 많이 그리워하는 카드입니다. 9번과의 재회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봤을 적에 9번과의 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없어요. 이 커플은 애초에 둘이 조금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애초에 조금 말이 나올 수 있는 관계에서 출발했다든지, 직장 내 비밀 연애였다든지, 사제지간의 사랑이었다든지, 애초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에 조금 어려운 관계에서 애초에 출발하기도 했고, 물론 만나는 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도 많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만 관계 회복이 가능한 관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재회를 해야 되나? 상대방은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9번이랑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상대방의 의도 살펴보면, 물론 이제 이 커플은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만이 재회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한 사람은 애초에 조금 감정이 식어서 헤어짐을 결정하기도 했고, 그런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귀다 헤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가끔 생각나고, 애틋한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이 너무 그립다. 뭐 그런 감정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 두 분의 관계의 흐름을 살펴봤을 적에도 이 커플은 헤어진 지 한 달 미만인 커플에 한해서만 상대방으로부터 그분이 연락을 받으실 것 같아요. 연락이 오는 시점은 앞으로 한 달 이내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가장 좋은 연락 타이밍은 가까운 과거에 약간 지나간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그분이 이미 들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다고 상대방이 지금 만나고 있는 다른 이성이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뭐 가볍게 소개팅 정도 몇 번 하고 뭐 연락하고 지내는 이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귀고 있는 사람은 없는 느낌이고, 실제로 상대방 분이 일이 되게 바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기간 동안에는 그게 되게 핑계같이 들리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외롭게 방치할 수 있나 이런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드셨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바빴다. 그건 핑계가 아니었다 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헤어진 지 한 달이 넘은 케이스라 그러면 사실 두 분의 인연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타로 카드는 가까운 미래밖에 못 보기 때문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까지 봤을 때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이 그래도 최소한 지금 만나고 있는 다른 이성이 있진 않다. 헤어진 지 한 달 미만인 커플이라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이내가 가장 좋은 연락 타임이기 때문에 그때 연락을 하셔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해서 오랜만에 연락이 힘들게 됐는데 괜히 다투지 마시고 그분의 솔직한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